안녕하세요. 오늘도 가볍게 정보 보안 기사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주변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부담 없이, 실력도 없기 때문에 한번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 시스템 보안에 이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출제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보면 네트워크 일반, 네트워크 활용, 네트워크 기반 공격 이해, 네트워크 장비 활용 보안 기술, 네트워크 보안 동향, 이렇게 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의 챕터죠. 자, 그러면 네트워크 일반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일반은 OSI 7레이어, TCP/IP,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토픽으로 나오고 있죠. 중요한 게 OSI하고 TCP/IP죠. 먼저 OSI 7레이어, 양이 많습니다. 크게 OSI 7레이어는 각 레이어, 7레이어니까 7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기능들, 각 층의 기능들, 그 다음에 각 층마다 이용되는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어요. 이 장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레이어의 기능 및 역할 보죠. OSI 7계층 구조, 그 다음에 OSI와 TCP/IP 비교, 이것들은 꼭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죠. OSI 7계층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애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 계층,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이렇게 총 7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애플리케이션이 10회 산업기사에서 나왔고, 프레젠테이션, 세션에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랜스포트,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트에서 5회 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네트워크에서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데이터 링크에서는 10회 산업기사, 5회 산업기사, 9회 산업기사에서 나왔죠. 보면 알겠지만 OSI 7레이어 계층 같은 경우는 정보 처리 기사에서 나오는 출제 범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산업기사에서는 시험에 나오지만 기사에서는 시험이 안 나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뭐 시간이 없다면 OSI 7레이어 이 구조에 대해서 알려고 뭐 좀 공부하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아도 기사 시험 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데이터 링크에 보면 LLC하고 맥이 나오는데, 맥도 보면 3회 산업기사, 7회 산업기사, 모두 다 산업기사에서 나오는 출제 범위들이죠. 네. 자, OSI 7계층 구조, 그 다음에 OSI와 TCP/IP 비교, 이건 1회 산업기사, 2회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OSI하고 TCP/IP의 차이점, 비교하는 것들. 비중이 기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보 처리 기사에서 나왔던 범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레이어별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상당히 많습니다. 자, 레이어별 네트워크 장비는 네트워크 장비하고 VLAN,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자, 먼저 네트워크 장비. 자, 랜 카드가 있습니다. 허브가 있고요.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라우터,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OSI 계층별 하드웨어 장비. 피지컬에서는 케이블, 리피터라는 장비가 사용되고, 데이터 링크에서는 브릿지, 스위치가 사용됩니다. 네트워크에서는 라우터가 사용되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게이트웨이가 사용되죠. 이런 구조라는 거. 이제 이렇게 체계별로 이 네트워크 장비를 하는 부분들은 정보 보안 기사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정보보안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보 처리 기사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죠. 네. 자, 랜카드, 1회 기사, 1회 산업기사, 허브, 브릿지, 1회 산업기사, 3회 기사, 6회 산업기사. 자, 스위치, OSI 분류해서 2계층 L2라고 부르고, 3계층 스위치는 L3, 4계층 스위치는 L4, 7계층 스위치는 L7, L4와 L7의 차이점. 이게 이제 1회 산업기사, 7회 산업기사. 그 다음에 스위칭 분류. 이게 최근에 나왔던 기사 문제죠. 9회 기사. 스토어 앤 포워드, 커스루 방식, 프래그먼트 프리 방식. 이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기사에서도 시험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라우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라우터가. 1회 산업기사, 2회 산업기사, 6회 산업기사. 이것도 이제 산업기사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 라우터의 개요, 특징. 여기서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OSI 7 레이어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가 TCP IP입니다. TCP IP를 보면 TCP IP가 좀 종류가 많이 나오죠. 계층, TCP IP가 4계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각 계층, 역할, 프로토콜, 주소 지정, IPv4, IPv6 같은 말이죠. 서브네팅 설계 및 활용, 사이더, LSM, 데이터 캡슐화, 포트 주소 응유와 할당 원칙,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이해. 이게 이제 큰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CP IP의 계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응용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9회 산업기사에서 나왔죠. 예. 프로토콜, 1회 기사. 프로토콜에는 IP 프로토콜이 있고, ARP 프로토콜, RARP, 리버스, ICMP, TCP, UDP.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쪽 부분이 기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로토콜, TCP IP의 프로토콜, IP, 10회 기사,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개요, IP가 뭐냐? IPv4 데이터그램 형식, IP 헤더 구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10회 기사, 9회 기사.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죠. IP는 기사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ARP, 10회 산업기사, 2회 기사. 종류, 8회 산업기사, 9회 산업기사. 이건 이제 실기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예, 산업기사 분들은 실기까지도 준비하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ARP 요청 메시지가 뭐가 있느냐, ARP 응답 메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외울 정도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5회 산업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ARP는 산업기사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RARP 안 나왔고, ICMP 개요, ICMP가 뭐냐, 이게 8회 산업기사, 9회 산업기사. 여기서도 산업기사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ICMP의 메시지. 자, 10회 산업기사, 3회 기사, 7회 기사, 9회 기사. ICMP의 메시지, 오류 메시지가 있고 질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산업기사나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심도 있게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오류 메시지 같은 경우는 6회 산업기사, 8회 기사, 9회 기사. 오류 메시지가 질의 메시지보다는 좀 더 비중이 크죠. 네. TCP는 서비스 세그먼트 TCP 연결,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서비스를 보면 프로세스 간 통신, 스트림 전송, 4회 산업기사에서 나왔고요. 세그먼트는 뭐 그렇고, TCP 연결은 연결 설정, 10회 기사 실기, 10회 산업기사, 6회 산업기사, 8회 기사 실기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실기뿐만 아니라 그 이론에서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TCP 연결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의 TCP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머리에 외울 정도로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A 핸드쉐이킹, 이건 너무나 유명한 거죠. 2의 기사, 3의 기사, 4의 기사, 5의 기사, 6의 기사, 8의 기사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3A 핸드쉐이킹, 이걸 도표로 보고 핸드쉐이킹을 연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 상태 확인, 2의 기사, 연결 종료, 절반 폐쇄, 10회 기사 실기, 이 부분도 중요하죠. TCP 연결하는 부분, 3 핸드쉐이킹, 그 다음에 절반으로 폐쇄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심도 있게 공부하라는 것은 뭐냐면 거의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UDP 특징, UDP가 뭐냐, 기사에서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 서비스, 프로세스 간 통신, 비연결형 서비스, UDP를 사용하는 VoIP. 이 8회 기사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은 뭐 최신 토픽하고 맞물려서 나왔던 시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TCP/IP의 주소 지정. 물리 주소가 있고 논리 주소가 있고 포트 주소가 있습니다.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IPv4 클래스 기반, 서브네팅과 슈퍼네팅, 클래스 없는 주소 지정, 사이더, VLSM, 특수주소, 이렇게 나오는데요. 클래스 기반은 아시겠지만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 그래서 A 클래스는 그 주소 그 번호대가 몇 번에서 몇 번대까지냐, B 클래스는 뭐 이런 것들 아는 거죠. 예, 산업기사에서 나왔던 것들. 그 다음에 서브네팅과 슈퍼네팅의 그 개념이 뭐냐, 어떻게 서브네팅은 어떻게 매기고 슈퍼네팅은 어떻게 주소를 그 매기는지, 이제 그 방법을 아는 부분이죠. 예,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서브네팅과 슈퍼네팅의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챕터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클래스 없는 주소 지정, 사이더, 얘도 중요하죠. 얘는 기사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출제 범위입니다. 그래서 사이더 같은 경우도 저게 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실기에 나왔을 때 저게 뭐고 저게 정의가 뭔지 특징이 뭔지 이를 기술할 수 있을 정도로 심도 있게 공부를 해놔야 되는 챕터이기도 합니다. 저 부분을. 특수주소, 디스호스트 주소, 제한된 브로드캐스트 주소, 루프백 주소, 사설 주소, 뭐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IPv6, IPv4의 한계 때문에 나온 게 IPv6잖아요. 그래서 그 IPv6의 특징, 확장된 주소 공간, V4하고 틀린 점, 새로운 헤더 포맷, 이런 것들, 포맷 형식을 아는 것들, 그 다음 주소,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가 뭐냐? 구의 산업기사에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IPv4를 IPv6로 변환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중 스택, 터널링, 헤더 트랜슬레이션,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실기에서 나왔을 때 적을 수 있는 정도로 심도 있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챕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험에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중요한 부분이죠. 네트워크 쪽에서는. 네. 그 다음에 서브네팅 설계 및 활용, IP 주소의 구조, 서브네팅 구조, 슈퍼네팅 구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말했지만, 앞에서 말했지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사이더, LSM, 데이터 캡슐화, 포트 주소 의미와 할당 원칙,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는 HTTP 서비스, SNMP, 텔넷, FTP, SMTP, 이것들은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나오는 부분들인데,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매일 어플리케이션 쓰면서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쓰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지금 네트워크에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네트워크에서 그 SNMP가 어떻게 네트워크 안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이 아래 단위에서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이 관점에서 주제를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것들이죠. 네. 자, HTTP 중요하죠. 개요, 헤더 구조, 클라이언트 정보 유지가 있죠. 개요, 육회기사, HTTP가 뭐냐, 헤더 구조,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헤더 구조가 틀리잖아요. 리퀘스트 할 때 헤더 구조, 리스판스 할 때 헤더 구조. 그 다음에 리스판스를 보면 구의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메서드 get post option put delete가 있죠. 그리고 헤더를 보면 accept가 있고, offset language, user agent, accept encoding, host connection, 이런 헤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리스판스 할 때 그 값이 있잖아요. 100번이면 200번이면 성공, 뭐 이런 것들, 스테이터스 코드, 서버, 익스파이어, 캐시 컨트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청 방식, 오해 기사에서 나왔던데 get 포스트 방식, get과 포스트 방식 차이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정보 유지, 클라이언트가 서버하고 연결을 하면서 패스워드나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사용자한테 매번 물어보지 않고 바로 서버한테 그 정보를 넘겨주는 거죠. 이게 쿠키하고 세션이 있는데, 쿠키와 세션의 차이점, 쿠키는 어플 클라이언트에 저장되고 세션은 서버에 저장된다, 뭐 이런 것들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6회 기사에 나왔지만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공부를 하셔야 되는 챕터이기도 합니다. SNMP 개념, 구의 산업기사 실기로 나왔습니다. 개념, 텔넷, R로그인, SSH, 5회 기사, 6회 기사, 6회 산업기사, 리모트 로그인, SSH. 이건 이제 보안이 첨가된 쉘, 이 두 개의 차이점,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네트워크 단위에서 텔넷을 쓸 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거죠. 하나는 R로그인은 뭐 리모트 로그인은 뭐 네트워크의 보안에 취약하다. SSH는 보안이 뭐 좀 강하다. 뭐 이런 것들, 이 구조 같은 것들. 자, 그래서 SSH가 중요한데 2회 산업기사, 5회 기사, 6회 기사, 이 부분 중요하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챕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필요한 챕터이기도 합니다. R로그인, 5회 기사, 6회 기사, 6회 산업기사, 뭐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컴포넌트, 자, FTP 전송 모드, 중요하죠. 1회 기사, 4회 기사. 이 FTP의 전송 모드 있거든요. 액티브 모드하고 패시브 모드. 이건 실기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FTP의 전송 모드는 외울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외워서 쓸 수 있는 정도까지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송 모드는. 그 다음 SMTP 개념, 4회 기사. 이건 매일 말씀하시는 거죠. 매일 팝3, IMAP, IMAP3, 6회 기사,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외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시험에 나왔을 때 뭐 단어가 생각날 수 있는 정도, 뭐 이 정도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일반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네트워크 활용, 네트워크 기반 공격 이해, 네트워크 장비 활용 보안 기술, 네트워크 보안 동향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다 보면서 물론 뭐 제가 좀 재미도 없고 뭐
말할 때 좀 어렵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 뭐 그러고 싶진 않겠지만 뭐 하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 메일 주소로 알려주시면 제가 저도 그 직장인이니까 직장 다니는 시간에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지만 토요일 날 보내주시면 그걸 이제 참조해서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재미없는 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